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면 팔, 다리 마비가 생깁니다. 팔이 마비가 오냐 아니면 다리가 마비가 되냐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뇌의 어느 부위에 생겼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뇌는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팔을 담당하는 부서, 다리를 담당하는 부서, 숨을 쉬는 부서 등등 뇌의 각 부분이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그 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게 뇌고, 그 옆에 괴상하게 그려진 인체의 부위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뇌의 부위가 신체의 어느 부위를 담당하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면, 지금 보시는 게 뇌죠. 여기서 뇌만 꺼내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뇌를 가운데 빨간 네모 모양으로 한번 썰어보면 이렇게 단면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면이 아까 보셨던 그림이랑 비슷하게 되죠. 이렇게요. 왼쪽이 진짜 뇌를 반으로 썰었을 때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뇌를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뇌의 각 부분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의 움직임을 담당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뇌의 어느 부분이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움직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실제 환자의 MRI 사진이고, 그림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뇌경색이 온 부분입니다. 자, 이 부위에 뇌경색이 온 환자분은 몸의 어느 부위를 움직이지를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아까 그림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MRI 사진에서 하얗게 그려진 부위는 그림에서 얼굴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 MRI 사진의 주인공인 환자분은 얼굴에 마비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위 MRI 사진에서 뇌경색이 있는 부분은 좌뇌와 우뇌 중에 우뇌입니다.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우뇌고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좌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 MRI 사진에서 하얗게 표시된 부분은 얼굴, 그 중에서도 우뇌에서 얼굴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우뇌는 우리 몸의 좌측 부분의 운동을 담당하므로 이분은 왼쪽 얼굴에 마비가 생기게 됩니다. 표정을 못 짓는 안면 마비가 생기고, 목구멍 부분에도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목구멍 부분은 음식을 삼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연하장애도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런 MRI를 나타내는 환자분은 굳이 환자분을 보지 않아도 이 환자분은 다리에는 마비가 없이 두 발로 잘 걸을 수가 있고, 양손 또한 자유롭게 잘 쓸 수 있지만 표정을 제대로 못 짓고 특히 왼쪽 얼굴이 무표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삼키려고 하면 삼키지 못하는 연하장애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런 MRI 사진을 보이는 환자분이 잘 걷지를 못하거나 손을 잘 쓰지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뇌경색이 생긴 부위는 얼굴이나 목 쪽 근육을 담당하는 부위에 뇌경색이 생겼는데, 엉뚱하게도 팔이나 다리에 마비가 왔다면은 이거는 뇌경색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런 마비가 생겼을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원인이 뭐가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역시 MRI 사진이고, 그림에서 하얗게 된 부분이 뇌경색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MRI의 주인공인 환자분은 과연 몸의 어느 부위에 마비가 올까요? 다시 아까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가운데 부분, 즉 이 부분이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리와 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다리에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어깨가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얼굴이나 연하 근육 쪽에 마비가 온다면 그거 역시 이상한 거고, 그 이상한 일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깨가 마비가 왔다면 그거는 뇌경색 때문에 마비가 온 게 아니고, 뇌경색을 치료하느라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어깨 쪽 근육이 근손실이 오면서 마비가 왔거나, 아니면 장기간 한쪽 자세로만 누워있다 보니까 어깨 관절이 탈구가 되면서 어깨를 못 움직이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뇌경색이 왔으니까 마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뇌경색이 생기면 그 부분이 기능을 안 하게 됩니다.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기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능을 안 하는 부분 중에는 다시 기능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영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중에서 기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완벽에 가깝게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기능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의 기능의 회복을 촉진하려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영영 돌아오지 않을 부분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내는 역할일 겁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10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 차가 교통사고로 전복이 되는 바람에 10명 모두 다 의식을 잃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구급대원이 이 현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사망한 사람과 생존한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10명 다 쓰러져서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이 중에서 사망한 사람과 기절한 사람을 구분해내서 사망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빠른 응급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다시 살려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절해 있는 사람은 빨리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뇌 이야기로 돌아오면 뇌경색이 생긴 부위 중에서도 죽은 부위와 생존한 부위가 나뉘게 됩니다. 생존은 했지만 기절에 있어서 지금 생존한 건지 죽은 건지 헷갈릴 수 있는 부위들 중에서 생존한 부위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MRI를 찍으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컬러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흑백 사진과는 느낌이 좀 다르죠. 흑백 사진은 뇌가 지금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컬러 사진은 기능을 안 하는 부분 중에서도 손상이 심한 정도를 단계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은 기능을 안 하지만 노력하면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살아나겠다 하는 부분은 빨리 찾아내서 재활을 해서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재활 단계에 이르기 전, 다시 말해 뇌경색이 발생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즉시 초기에는 재활을 해서 살려내는 의미보다는 이 부위가 더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일단 수액을 달고 산소를 주게 되는 겁니다. 특히 뇌경색이 왔을 경우에는 산소와 혈액이 부족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일단 산소와 수액을 줘서 뇌 손상이 더 진행되지 않고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이 수액과 산소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취지죠. 그렇게 해서 응급 상황을 넘겼다면 이제는 재활 단계에 들어서야 됩니다. 이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똑똑하게 재활을 해줘야 됩니다. 뇌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자극해서 어떤 식으로 깨워낼지를 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계속 근력 운동만 하는 거는 근력을 기르는 웨이트 트레이닝일 뿐이고 뇌를 살려내는 재활이 아닙니다. 그럼 똑똑한 재활이란 뭘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잠시 보면 여기서 뇌 위에 그려져 있는 신체 부위가 그 뇌 영역이 담당하는 신체 부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뇌의 특정 영역을 재활을 통해서 살려내고 싶으면 그 영역에 그려져 있는 신체 부위를 움직이면 됩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에 뇌경색이 오면 손이 마비가 옵니다. 그럼 반대로 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하면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뇌 부분을 살려내는 재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손이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손을 움직이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만약에 손이 마비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마비가 돼서 아예 못 움직이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손을 움직여주면 저 손상된 뇌의 부위가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마비가 돼서 전혀 미동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망가진 뇌의 부분 바로 옆에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부위를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파란색 별표 영역을 운동시켜줘야 합니다. 파란색 별표가 의미하는 부분은 손목과 팔꿈치죠. 손이 마비가 오면 마비된 손을 움직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옆에 해당하는 손목과 팔꿈치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우선 뇌세포들은 아주 착한 친구들입니다. 착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친구가 기능을 잃으면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기능을 잃은 친구가 하던 일을 대신 나눠 맡아서 해주게 된다는 거죠. 초록색이 죽은 뇌세포라면 그 주변 살아있는 파란 별로 표시된 뇌세포들이 그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죽은 친구가 하던 일을 그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친구들이 네가 하던 일을 대신 해줄게 라며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몸에서 뇌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봐도 결석한 사람의 일을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해주는 모임이 있고 남이 결석하든 말든 자기 일만 하는 모임이 뇌는 그 중에서 결석한 사람 일을 나눠서 해주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활을 하는 겁니다. 죽은 뇌세포가 하던 일을 살아있는 뇌세포들이 하게 하려면 살아있는 뇌세포를 다시 훈련시켜서 새로운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죽은 뇌세포가 하고 있던 일들이 그 주변에 살아있는 뇌세포들 입장에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성질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뇌세포가 할 줄
것을 모르던 일을 새로운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 가소성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 뇌세포가 죽으면 그 옆에 있는 뇌세포가 이를 도와준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단순히 한 세포가 다른 세포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있는 여러 신경 회로들 중에서 새로운 회로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으로 인해서 잃었던 기능을 새로운 회로가 담당하면서 그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신경 가소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재활의학이고, 그 중에서도 뇌신경재활의학입니다. 이때 어떤 훈련을 해야 신경 가소성이 가장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훈련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신경 가소성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서 뇌의 회복을 돕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런데 뇌의 기능이 좋아지는 데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뇌 손상이 오는 1개월이 지나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3개월이 지나면 더 느려지고, 6개월이 지나면 더 느려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0은 뇌경색이 발생한 그 당시를 말하고, 4주 그리고 3개월, 6개월 시점에 회복이 얼마나 빨리 나타낸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발병 시점부터 4주까지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하지만 그 다음 3개월까지는 조금 느리게 좋아지고, 그 다음 6개월까지는 더 느리게 좋아집니다. 결론은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하는 속도는 점점 더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속도는 계속해서 점점 더 느려져서 병이 생긴 지 1년이 되면 또 더 느려지고, 2년이 되면 또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재활을 해서 힘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이 하루에 4시간씩 운동을 해도 뇌경색이 발생한 처음 한두 달의 기간 때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는 것과 뇌경색이 발생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루에 4시간씩 운동하는 거는 같은 양의 운동 재활을 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결과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기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속도는 좀 더뎌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활을 계속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 보면 더 이상 회복이 진행이 되지 않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돼서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마비된 상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힘이 다시 돌아오는 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힘이 돌아오는 걸 포기한다는 게 재활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비돼서 굳어버린 손을 가지고 어떻게 남과 최대한 비슷하게 살아갈지를 연습하는 게 더 힘든 재활이 될 겁니다. 재활의 이막이 시작되는 거죠. 우선 이렇게 굳어버린 손을 보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모양이 손가락과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가장 유용하게 손을 쓸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보조기를 적절한 시점에 채워드려야 마비된 손이 더 꼬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을 저렇게 고정한 채로 밥 먹는 연습, 요리를 하는 연습, 대소변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도 저렇게 고정만 되어 있어도 팔꿈치나 어깨의 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재활의 목표가 바뀌는 거죠. 마비를 돌아오게 하는 재활에서 마비를 받아들인 채 그 마비를 이용해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재활로요. 이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면 회복되는 능력이 조금 더 좋아서 나이 드신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랫동안 이 마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고, 또 뇌경색이 얼마나 크게 왔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컬러 사진에서 손을 움직이는 부위가 얼마나 심하게 손상이 됐냐 등등에 따라서 우리가 마비된 거를 계속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비를 받아들이고 그 마비된 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 시점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재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